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미 투자 문제입니다. 자, 먼저 약간 규모가 크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뭐 GDP 대비해 가지고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대미 수출과 흑자액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가진 대미 수출액이라든가 무역 흑자에 대비한 투자 규모를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규모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우리 부총리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거 비용이 아니다. 이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역발상을 하면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입지를 선점을 좀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한미 간의 기술, 산업 간의 전략적 동맹이 맺어진다면은 향후에 세계 경제 판도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대미 투자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라고 보거든요. 상당 부분 투자 주체에 있어서 국내 대기업이 이게 참여를 좀 해야 한다고 좀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거 1,500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3,500억 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내 대기업의 그 참여, 역할,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은 미국에는 이 조선업 관련해서 생태계가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아마도 우리가 또 돈을 대고 이러니까 우리 기업이 저는 거의 뭐 다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미국하고 협상할 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의 현지 FDI죠. 직접 투자가 여기에 선행을 하고 그것을 우리 정책금융기관들이 수은이나 무보나 산은이 뒷받침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대미 투자가 구성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국익 차원에서 관철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내의 산업 공동화 문제,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대응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하고의 연계성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고 국내의 글로벌 공급망이 서로 상호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형태의 우리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R&D하고 고부가 같이 핵심 공정은 반드시 국내에 그 기지를 둬야 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번에 어쨌든 간에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할 때 정부 정책 금융이 제공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때 어느 정도 조건을 좀 붙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미 투자도 필요하겠지만 대미 투자와 연계된 국내 투자도 하라.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건을 정책 금융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아주 치밀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총리 그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어차피 이제 대미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이 기회를 미국과 협업을 통해서 조선업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요. 그 과정에서도 아마 기술 체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조선업 하는 분들이 훨씬 많이 체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체화된 기술을 국내에서 가져와서 국내에서 또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식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우리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피해 대책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해외에 있는 뭐 또 기업도 이렇게 유치하도록 하고, 또 국내에서 또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첨단 R&D 기술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내에서 또 전략적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이번에 이제 대미 투자가 한국한테 도움이 되게, 한국의 글로벌 1등을 되는 그런 길에 가는 데서 미국하고 이 얼라이언스를 통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리고 뭐 대외적으로 말씀 뭐 드리긴 어렵지만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해서 결국은 한국이 결국은 위너가 될 수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관님, 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관리관께서 업무 보고해 주실 때 쌀, 소고기, 과체류 등에 대한 강한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고 보고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하는 내용에서는 쌀, 소고기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과체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간지를 보게 되니까 미국산 사과 배 수입은 빨라질 것이라는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태스크포드를 만드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인 확인적인 측면에서. 예, 과체류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개방했다는 게 진짜 없고요. 이 절차상 AI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렇게 과학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보고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8단계인데요. 이게 뭐 미국에서는 너무 시간이 막 몇십 년씩 걸리니까 너무 느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려면은 감염병이라든지 전염병이나 정보가 우리한테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안 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쪽에서 하여튼 그 절차를 좀 이렇게 과학과 합리화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은 AI를 활용한다든지 또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이런 그런 쪽에 이제 좀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외에는 뭐 추가적으로 이걸 더 늘리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따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잡아준 거고요. 뭐 그 얘기는 곧 아무리 장황하게 설명했지만은 곧 개방이 임박하다는 얘기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